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 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뭘로 잡으셨어요? 네, 저희 뉴스쇼 팀 앞으로요. 한 통의 손편지가 온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띈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이분의 하소연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5월 5일 날이다, 뭐 6월 6일이다, 3월 1일이다 이런 빨간색을 뭐하러 만들어놨냐 이거죠. 저희 생각에는. 법정일이 우리한테는 5월 1일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5월 1일을 빨간색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손편지 제보 보낸 분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30년간 주로 영세 기업에서만 근무해온 분인데요. 예. 한마디로 자기의 달력은 다른 사람들의 달력과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훅뉴스는요. 총선을 앞두고 선거와 서민의 삶, 그 관계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시즌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아까 제보자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정 휴일이 5월 1일 하나밖에 없다. 난 1년 동안 그날밖에 못 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제보자와 같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받고 쉬는 날은 주휴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을 빼고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단 하루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들은 뭐예요? 보통 빨간 날은 국경일과 공휴일이죠. 예. 국경일은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거고요. 공휴일은요. 공휴, 그러니까 관공서가 쉬는 날인데 국경일 외에 어린이날, 석탄일 그리고 성탄절 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날들은 사실 쉬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법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노동자들은 이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 취업 규칙이라든가 단체 협약이라든가 그렇게 하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장치가 없는 회사들은 예. 그렇지 못하고요. 따라서 이걸 문제 삼는 노동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전 처음 알았네요. 예. 근로기준법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하루뿐이고 어린이날, 석탄일, 크리스마스 이게 다 단체 협약에 의해 쉬는 날이다. 예, 1년에 한 14일 정도 되는 날인데 다 못 쉰다는 거죠. 예.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10만 명 정도 가입돼 있는 인터넷 그 노동 상담 사이트 노동 오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빨간 날에 왜 우리는 유급휴일로 안 쉬냐 이런 이제 상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요. 민간 기업에서 공휴일로 쉬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이 상담으로 들어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 못 쉬는 사람이 많은 건 알았습니다만 저는 그게 회사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이번 선거날 4월 13일 날도 못 쉬는 건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는요.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로기준법 보면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투표하게 해달라 이렇게 시간을 청구할 근로자는 없겠죠.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 있군요. 뭐 사전투표제라는 보완책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니까 투표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최근 실시한 조사를 보더라도요. 중소기업 근로자 37%는 선거 당일날 출근한다고 대답을 했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투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뭐 시간도 내기도 좀 그렇고. 그럼 선거날이라서 저 빼주는 게 없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게 돼가지고 아마 그 당일은 투표를 못하러 갈 것 같지 않아요. 예, 노동자들 일하는 현장 가셨군요. 네. 그래요. 이분들이 선거날이나 또뭐 남들로는 빨간 날에 똑같이 쉬지 못하는데 똑같이 쉬려면 어떻게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빨간 날은 쉬는 날이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은요. 예. 설사 노조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던 겁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앞두고도요. 소외계층 선거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었단 얘기네요. 네네. 정당명을 거론하면은 뭐 본의 아니게 선거운동이 될 테니까요. 저간에 그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공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자들의 유급휴일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약들이 나왔을 때, 뭐 과거에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그쪽으로 어떤 표를 좀 줬으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하층 노동자들일수록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고질적인 정치 혐오증 때문인데요. 예. 그것이 다시 정치 무관심을 낳고 정치 무관심이 기존 정당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방임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거죠. 어느 중소기업 다니는 분의 이야기는 좀 충격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54시야. 투표권 주어지면서 처음 투표하고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죠. 지금. 해봐야 의미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요. 다 지들 먹고 살려고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안 해요. 막 일부러. 아, 뭐 거친 표현들이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는 얘기들이에요. 네. 밥자리에서 뭐 차 마시면서. 많죠. 그렇죠. 그런 분들.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많은데 다들 자포자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한 22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이들이 만약에 똘똘 뭉치면 사실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죠. 심지어는요. 친노동자 정당에 표를 안 주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보자의 경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들은 보면 소수의 노동자를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그 노동자들이 누구냐면 대기업 노동자들이에요. 우리 소상공인의 노동자들, 힘없는 개인 업자들의 노동자들은 대변을 못 해요. 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른바 계급 배반 투표라는 말로 설명을 하더군요. 계급 배반 투표?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네, 계급 투표의 반대말입니다. 계급 투표라고 하면 유한계급,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부자 정당에, 예. 무한계급, 즉 없는 사람은 개혁 정당에 투표하는 거죠. 계급 배반 투표는 없는 사람들이 부자당을 찍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노동자들 내부의 계층 간의 격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같은 노동자라도요. 누구는 연봉 1억 받고 그렇죠. 누구는 2천만 원도 못 받고 또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그러면서 노동자들 간의 갈등, 이 배신감 이런 게 심해지고 있죠. 예. 이런 상황을 또 이 기득권 계층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계급을 배신하는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한신대 사회학과 노중기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예. 노동자 계급 하층으로 내려가면 조직돼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모자라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격차를 자본이 이용합니다. 양극화,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끊임없이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조합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보통 현대차 노조 하면은 귀족 노조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그렇죠. 이름 붙여버리고 같은 노동자들로서는 비애감, 박탈감이 더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 귀족 노조라는 말부터가 좀 수상합니다. 현대차 노동자가 연봉 1억 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철야 작업이 많은 자동차 업종 특성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하는데 귀족이 철야 노동을 하나요? 밤샘 노동하느냐? 예, 잠 안 자고 일하는 귀족은 없을 겁니다. 귀족 노조라는 말, 저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급 투표 대신 계급 반대 투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 네, 사실 계급 투표의 전형이 바로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거든요.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다양한 정당에게 의석을 주자는 것. 예.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가 7석이나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이번에 그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교차로 하겠다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는요. 정당 투표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어느 당이 노동자에게 우호적인가 표로 정리한 건데 저희 노컷뉴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계급 투표라는 말을 오늘 저는 이제 좀 낯설게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부면 주부, 뭐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한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힘이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 한 표씩 갖는 게 그게 투표 아니겠습니까? 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이제 선거는 빽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의 잔치로 남겨지는 게 아닌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잖아요, 권 기자. 예, 오늘.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디 투표들 나서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죠.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훅뉴스였습니다.